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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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얘들아, 얘들아, 그리고 내가 내주는 숙제는 웬만하면 완료해. 웬만하면 완료하시고 그 시험 기간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평면 좌표라는 부분부터 해갖고 어차피 인강으로 다 찍어놓을 테니까 그때부터는 빡세게 개념 강의하고 방학 때 좀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진도를 쭉쭉 나갑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차츰차츰 잘 따라와. 지금부터 숙제를 못하면 어떡하니? 그래서 숙제는 따라오시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한 1년 정도만 올 겨울방학까지 마치는 그 시점 되면 잘 훈련법이 익숙해져 있으면 여러분들을 내가 충남권에서 어떤 강사랑 어떤 선생님보다 수학적인 지식은 여러분들 높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어요. 오케이? 어차피 여러분들과 시중문제집에서 다루는 개념과 고학년이 되게 되면 점점 달라질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도 시중문제집이랑 학년이 갈수록 완전 달라져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회 시작. 9번 문제 볼게요. 1회 9번이에요.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합니다. 구하는 것부터 보고 들어가게 되면 fx라고 불리는 이 식이 몇 차식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x-4 x-1로 나누었을 때 뭔가의 몫이 존재할 것이고 그때 나머지 ax 더하기 b 요것 좀 구해줄래요. 요게 답인 형태예요. 괜찮아요? 그럼 현재 상황부터 잠시 분석하고 들어가게 되면 fx라고 불리는 이 식의 최고차항도 모르고 차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n차식이라고 놓는다면 지금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 qx라고 불리는 것은 n-2차가 될 것이고 나머지라고 불리는 얘는 1차 이하 이 상태다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나한테 준 조건을 봅시다. 가라는 조건을 보게 되면 여러분한테 준 것은 f1의 값이 2다 라는 이 조건을 준 것이고 사항에 따라서는 얘를 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쓰신 다음에 x-1로 나누었을 때 hx라는 뭔가의 몫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가 2다. 얘를 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라는 조건이요. 모든 실수에 관해서 f2-x는 f의 3 플러스 x입니다 라는 함수식을 여러분들한테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답지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얘들아 잘 봐. 이 식 자체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이 식을 주면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은 x 대신 그 어떤 문자나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참입니다. 이해해? 얘를 이용해서 답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나한테 주어진 f1은 2다라는 조건을 내가 쓰기 위해서 이 항등식에다가 x 대신 1을 대입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f1의 값은 f4랑 같고 그 f1이라는 값이 2였기 때문에 식 두 개가 나와요. 어떤 식? f1의 값은 2다. 그리고 f 누구의 값은 4의 값은 2인데 너무나도 문제가 쉽게 풀려버려요. 1 집어넣으면 싹싹하시면서 괜찮아? 미지수 두 개니까 나한테 식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f1과 f4의 값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게 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젠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잠시요. 이렇게 푸는 것보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 식 볼게. f의 2-x라고 불리는 것은 f의 3 더하기 x다 이렇게 줬어. 그런데 이때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고 이때 x의 개수는 뭐야?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럼 나는 내 눈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세모, 네모의 구조인데 세모와 네모의 평균은 어떻게 돼? 라고 물으신다면 세모와 네모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둘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니까 2.5가 돼요. 난 이 함수식을 보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x는 2.5라는 얘를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에 대한 성질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시면서 저 함수 자체는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x는 2.5라고 불리는 얘를 뭐로 해서 선대칭으로 해서 얘를 대칭축으로 해서 여기 똑같은 그림이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문형 확 접으면 이해해? 그런 2차 함수가 될지 4차 함수가 될지 뭐 어떤 함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선대칭 괜찮아? 이 성질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준 조건이 1,2라는 점 즉 여기가 2.5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가 1, 뭐를 지난데 2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야. 그럼 대칭성에 의하면 1,2라는 점을 지나게 되면 이 길이 같은 이 지점 떨어진 거리가 1.5야. 그럼 1.5만큼 떨어진 4,2라는 점도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더라? 지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그러면서 이 식을 주는 건 꼭 이렇게 안 줘도 되고 여러분한테 좀 다른 모양새로 준다라고 한다면 수능에는 여태까지 두 가지 표현식이 나왔고 그런 표현식은 우리가 끝없이 만들 수 있으며 5-x는 fx다 이렇게 줘도 이 식 자체는 x는 2.5라는 선대칭 대칭 함수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랑 똑같은 기능이겠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선대칭과 점대칭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했었고 어차피 그 강의 내용이 올라가 있을 거야 지금 유튜브에도. 오케이? 이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누가 저렇게 대입해가면서 유치하게 찾습니까? 어떻게 해요? f1의 값이 2고 f4의 값이 2라고 한다면 나는 이 식을 보고 나서 fx라는 식은 뭔진 모르겠지만 x-1, x-4를 인수로 갖고 있으면서 뭔가의 몫이 있었을 거고 그때 나머지가 2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팅하실 수 있겠죠. 이거보다 좀 더 고난도도 여러분들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자체 얘가 바로 답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실 수 있더라. 9번 문제를 읽으면서는 여러분들이 함수식 자체를 읽을 수 있는 훈련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10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이해할 수 있겠니 지금? 지울게요. 찍을 사람은 핸드폰 갖다 찍어도 돼. 번 문항 10의 12승을 9로 나눈 나머지 좀 구해줄래요? 라는 게 문제. 얘를 푸는 방법은 뭐 무수히 많겠지만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냐면 첫 번째 풀이만 달아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 이쪽으로 와봐. 나한테 보이는 건 일단 10의 12승이라고 부르는 건 무지막지한 숫자인데 얘네들 숫자의 차이가,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지수는 차이가 1이야. 그러면 내가 10이라는 문자를 x로 치환한다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저 9라는 숫자는 내가 x-1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봐봐. 식을 세울 때 x의 12승이라고 불리는 것을 나한테는 9로 나눈 나머지래. 그럼 x-1로 나누게 되면 뭔가의 몫인 qx가 있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가 생기는데 이 나머지는 상수 아니니? 그래서 그 상수를 별이라고 놓을게. 여기가 차수가 12차야. 근데 그거를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라고 불리는 건 11차가 되는 거 맞지? 무지막지해서 원래 QX라는 녀석에는 관심이 없어.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 식에다가 X 대신 뭐를 대입하게 되면 1을 대입하게 되면 1의 12제곱이라고 불리는 것은 별이 돼. 1의 12제곱이 별이야. 그렇기 때문에 별의 값은 뭐가 되는 거지? 1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건 10의 12승을 9로 나눈 나머지니까 여기다가 이젠 x 대신 다시 10을 대입하게 되면 그때 모양새는 어떻게 잡히는 거야? 10의 12승을 9로 나눈 x 대신 10을 집어넣은 거야. 9로 나누었을 때 얘 뭔지 상관없어요. 괜찮아? 10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뭔지 상관없고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몇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1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이게 답이죠. 괜찮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누구를 치환해야 되는가? 예, 요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치환하는 방법은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치환은 어차피 인간이 편히 보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치환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내가 9를 x로 치환한다 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10이라는 숫자는 x 플러스 1이 될 거야. 괜찮아?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식을 다시 만들게 되면 나는 어떻게 식을 작성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1에 12승이라고 불리는 것을 x로 나누었을 때 몫인 kx가 있었다라고 치고 말이야. 여전히 얘를 우리는 나머지라고 부르는데 얘 12차식이야. 당연히 얘를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그때 몫이라고 불리는 건 11차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상수가 돼야 되니까 여전히 나는 얘를 별이라고 놓는다면 괜찮아? 이번엔 나는 이 11차라고 불리는 식이 무지막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해해? x 대신 뭐를 대입할 거야? 0을 대입하지 않냐라는 거죠. x 대신 0을 대입하게 되면 1의 12승이라고 불리는 것은 0을 대입해서 이쪽 부분은 나한테 상관이 없고 어차피 1의 12승이 별이다.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는 저 문제를 풀고 싶은 거니까 이 식에다 이젠 최종적으로 x 대신 뭐를 대입한다면 9를 대입한다면 예. 9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고 10의 12승이 되는 거고 여기 9가 되는 거고 K9라고 불리는 게 그 무지막지한 게 나한테는 어차피 관심이 없다는 거야. 이해해? 9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똑같이 답을 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누구를 치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해요? 괜찮아? 오케이. 여러분들이 식의 구조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11번 문항을 푸는데 여전히 여러분한테 두 가지 해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봤을 때 틀렸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항을 풀면서 답지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이 생각을 어떻게 해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답지를 읽어줬으면 좋겠어. 괜찮아? 내가 이 생각이 왜 안 들었을까? 내가 실전에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1번 문항.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 B, C 다라고 줬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 난 이렇게 볼게요.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했으니 ABC는 0보다 큰 양수의 값일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는 조건을 줍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10이다 이렇게 주시는데 잠시만요. 이 문제를 쓰는데 활용하진 않는다라고 해도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사항에 따라선 이런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A 플러스 B라는 문자를 10-C, B 플러스 C라는 얘를 10-A, 그리고 C 플러스 A라고 불리는 얘를 10-B. 얘의 기능이 뭐지? 미지수 두 개를, 미지수가 몇 개짜리를? 두 개짜리를 미지수 몇 개? 한 개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미지수 두 개를 미지수 한 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 식을 가볍게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건이기도 해요.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 사항에 따라서 미지수 두 개를 몇 개? 미지수 한 개로 변신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조건이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나라는 조건을 잠시 보면 x에 대한 다항식이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x 그리고 더하기 a의 세제곱이라는 이 2차식, x에 대한 2차식 x 마이너스 b x 플러스 2c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냐면 나예요. 3차예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빵이 됩니다. 그러면 QX라고 불리는 이 식 자체는 몇 차겠어요? 1차인 상태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요. 최고창의 개수가 몇이라고요? 1이니까요. 괜찮아? 나는 QX라는 식에 대해서 부담감이 확 줄어요. 아까 전처럼 9차, 11차, 4차 이상이라고 한다면 원래 몫에 관심이 없어요. 이해해? 그게 어떻게 되게 복잡할 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지금은 1차니까 말이에요. 식을 내가 사항에 따라서는 x 마이너스 별이다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볍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러면 일단 답지에서 나온 풀이부터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약간은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답지 풀이부터 먼저 소개하게 되면 힘들면 안 되고 그래도 하셔야 되고, 내가 이 식의 이름을 주어를 x로 잡고 fx 다 이렇게 식의 이름을 줄게요. x에 관한 식이라는 이름이고 이때 가로 안에 남겨져 있는 얘는 변수 선언 기능입니다. 이름을 줬을 때 내가 fx라고 식의 이름을 줬다라는 건 x만 내가 변수로 볼 것이고 나머지 미수는 상수 취급할래 이런 뜻인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준 조건은 fb의 값이 는 빵이다 라는 이 조건과 그 다음에 f 누구의 값이 마이너스 2c의 값이 는 빵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식으로 해석했을 때 b랑 마이너스 2c를 나는 방정식의 근, 해 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해라는 말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대입을 하면 참이 된다라는 말인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대입을 실행. 첫 번째 이용하고 싶은 거 fb가 는빵이래. 그러면 b 세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그리고 나서 플러스 a의 세제곱이 는빵이다. 이렇게 잡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시작. b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없어질 테니
a로 묶게 되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이 는빵이라는 거고, 다시 한번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가 는빵이라는 거야. 근데 a, b, c는 양수거든. 그래서 절대 얘는 빵이 안 되고, 두 변의 길이 합 얘도 절대 빵이 될 수 없어. 그러면 누가 빵이어야 되는 거지? 네가 빵이어야 해.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얻는 결론, A랑 B랑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일단 나는 너는 이등변 삼각형이겠다.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하죠? 그런 다음에 나는 저 조건을 이용합시다. 두 번째, f 마이너스 EC의 값이는 0이다 에 대한 조건을 이용합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EC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8C의 세제곱,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4AC의 제곱이요. 그리고 플러스 2B 제곱 C, 그리고 더하기 A의 세제곱이 는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식을 가볍게 갖고 갑시다. A랑 B랑 어차피 똑같았다라고 했으니 우리 미지수의 개수를 좀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B제곱을 내가 A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뭔 소린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봐봐. 인수분해가 안 될까를 생각해봐. 어차피 삼각형의 문제를 푼다는 건 여러분들이 경험상에 의해도 인수분해 이쁘게 하신 다음에 뭐가 빵이 된다라는 이런 조건을 찾았던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a제곱으로 묶게 되면 여기는 a 플러스 2c가 떠. 괜찮아? 얘도 a 플러스 2c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이너스 4c제곱으로 묶게 되면 여기가 a 플러스 2c다 이렇게 말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인수분해 성공. a 플러스 2c로 묶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c제곱은 는빵에 대한 형태가 되고, 결론 얘를 늘어뜨린다라고 하더라도 a 플러스 2c는 절대로 빵이 되지 않죠? 그럼 여기서 얻는 결론은 a 마이너스 2c가 빵이어야 되니 a의 값은 결국 뭐랑 같을 것이다? 2c랑 같을 것이다. 이해해요? 아직 이 문제를 푸는데 쓰지 않은 조건이 뭐가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다라는 이 조건을 아직 문제에서 써먹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a랑 b랑 같은 거니까 나 a야. c라고 불리는 것은 몇이야? 나 2분의 1 a야. a로 다 바꿔주게 되면 2분의 5a는 10이래요. 그래서 a의 값은 4요. 그러면 b라는 변의 길이는 4요. c라는 변의 길이는 2일 수밖에 없겠죠. 이등변 삼각형이요. 나요. 나 4요. 그림을 좀 이쁘게. 나 4요. 나 4요. 나 2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가장 중요한 보조선은 수직 이등분선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1이 되고 얘는 피타고라스에 있어서 루트 15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해? 첫 번째 풀이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근이라는 거야. 괜찮아요? 예, 대입해야 된다라는 거 맞지? 또는 함수로서 해석하면 기하적인 의미로는 b, 0이라는 점을 지나고 마이너스 20, 0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야. 지난다. 어떤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대입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로부터 인수분해로부터 얻어지는 결과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해요? 괜찮아요? 근데 다른 풀이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풀이요.
잠시만 볼게. 아까 했었던 이야기를 봐봐.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어. 근데 저 3창의 개수가 1이란 말이야. 그럼 몫을 내가 x-별이라고 이렇게 세팅하는 것이 이해해? 비교적 가볍지. 얘가 5차 10차였다라고 한다면 나도 이런 식으로 놓지 않아. 괜찮아? 근데 고작 해야 몇 차기 때문에 1차기 때문에 내가 이 몫에 해당하는 건 x-별로 잡아버릴 거란 말이야. 이해해? 괜찮아? 그러면 봐봐. 내가 지금 여기서 는 같다라고 식을 세운 이 의미는 어떤 의미야? 등식이긴 등식인데 항등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항등식이라는 건 내가 이 변을 쫙 다 전개해서 얘랑 뭐 하다고 하는 거야? 같다라고 하면서 개수 비교를 할 건데 누가 그렇게 유치하게 해? 괜찮아? 그래서 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얘를 전개하는 과정이 어차피 그거에 대한 근과 계수의 유도 과정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 방정식 fx의 세 근을 b라고 놓고 마이너스 2c라고 놓고 별이라고 생각할게. 괜찮아? 세 근을 이젠 더한다. 그럼 어떻게 돼? b 마이너스 여기다 쓸게. 조식 잘 봐. b 마이너스 2c 그리고 플러스 별 세 근을 더한 거야. 괜찮아? 그 개수는 뭐여야 해? 라고 물으신다면 마이너스 a여야 되는 거 맞죠? 세 근의 합. 괜찮아? 세 근의 합하게 되면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잖아. 그쵸? 뭔 소리인지 지금 이해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세 근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a예요? a예요. 마이너스 a야 a야. 세 근을 합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잖아. 그게 마이너스 a라고 하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a가 돼야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런 다음에 두 개씩 곱할 거야. 두 개씩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bc가 되고 플러스 b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별이라고 갖다 쓸게.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저기서 마이너스 뭐? b제곱. 그리고 나서 이젠 셋을 곱할 거야. 마이너스 2bc별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가 돼야 돼? 저기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전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10이다니까 일단 식 몇 개? 4개에 미지수가 몇 개? 4개니까 당연히 풀 수 있어 없어? 있지. 괜찮아? 식 4개 미지수 4개면 못 풀 게 뭐야 이해해요?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정확하게 같다라는 건 연립방정식을 통해 내가 저 4개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야. 괜찮아? 다만 뭐해? 약간 지금 짜증나지? 그렇잖아. 아예 못 구한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연습해보면 구할 수가 있는데 약간 뭐하다는 거예요 지금?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건 반드시 훈련해봐. 근데 내가 이걸 훈련시키지 말고 딱 이 문제를 푸는데 요거 하나만 이용해 볼게. 괜찮아? 요거 하나만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라는 거야.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잖아. 그러면 b라는 걸 내가 여기다 바꾸게 되면 a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한테 잡히는 건 2a 플러스 c의 값이 1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바꿔줄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나는 다 지금 얘를 a로 볼게요. 얘를 다 a로 볼게요. b라는 거 불리는 걸 다 뭐로 보겠다고? a로 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봐봐. 뭐를 이용할까?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볼게. 그러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c 별의 값이 0이다가 되니까 a로 이쁘게 묶은다면 a제곱 마이너스 2c 별의 값이 뭐가 돼? 는빵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이해해? 그쵸? 그러고 나면 얘가 빵이어야 되는 거니까 a제곱은 2c별이다 라는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뭔 소리인지 이해해? 지금 나는 저걸 다 바꾼 거고, 그러면 얘와 얘 별이라는 매개만 이젠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는데, 봐봐. 여기서 AA 있으니까 여기서 얻는 결론은 이 C랑 누구랑 같다는 거지? 별이랑 같다라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 C랑 별이랑 같대. 근데 C의 값은 무슨 수야? 양수야, 양수. 괜찮아? 그러니까 별의 값도 뭐가 나와야 해? 양수가 나와야 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 C가 여기가 별이니까 A제곱은 별제곱이 돼. 괜찮아? 근데 둘 다 양수해야 되니까 A는 누구랑 같다는 거야? 별과 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했어? 그럼 문제는 끝난 거야. A랑 별이랑 같니? 별이 누군데? 이씨인데. 얘는 2배 이씨구나. 그리고 우리가 뭐랑 같구나? B랑 같구나. 네, 이 관계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집어넣게 되면 결론은 뭐해지더라? 똑같아지더라 라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말 잘 들어. 식의 개수 4개, 미지수의 개수가 4개면 반드시 풀 수 있는데, 괜찮아?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씩 해봐야지 나처럼 풀 수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시간이 10분 걸리고 어떨 때는 시간이 뭐 합리적으로 가서 3분 걸리고, 이해해? 운에 따라 맡기니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해. 괜찮습니까?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을 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11번 문제를 풀었고요. 12번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나왔던 그 문항 그대로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냥 가볍게 2, 3분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게 올림포스 고난도에서는 신유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유형이 아니라고요. 이미 교과서부터 예전부터 구닥다리 문제고, 그 12번 문항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x에 대한 방식, x의 n승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2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뭔가의 몫인 qx가 있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가 2의 n승 x-2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어디에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되냐면 n은 자연수다 이렇게 달아줬단 말이야. 이 문제가 짜증이 나는 건 여기가 x-1, x-2 이래버렸다면 대입할 건덕지가 2개가 나오겠지만 대입할 건덕지가 몇 개밖에 없다는 거지? 1개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 맞지?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내가 x 대신 2를 대입하면 얘는 어떻게 돼? 2의 n승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고, 2를 대입하니까 뭐가 된다는 거지? 는 빵이 된다라는 거 맞지? 근데 n은 자연수여래.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10승 이런 식으로 절대로 얘는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빵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누가 빵이 돼야 되는 거지? 이 파란색 부분이 는빵이 돼야 되는 거 맞지? 너의 기능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너의 기능은 사항에 따라서는 b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로 바꿀 수가 있고, a라고 불리는 문자를 어떻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를 2로 나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나는 분수가 싫어서 얘를 가지고 이젠 여기다 싹 대입을 하려고 해. 그러면 식의 모양새는 어떻게 바뀌죠? 라고 물으신다면 x의 n승이라고 갖다 쓰고, 얘들아 b를 내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로 바꾸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x-2를 인수로 갖고 있어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x-2라고 갖다 쓰고 x라고 갖다 쓰는 상태에서 플러스 a 플러스 2 이래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1차항이 뭐로 잡히는 거지? ax로 잡히는 거 맞지? 인수분해 성공했다 이거죠. 그러면 x-2로 묶어서 이 식을 다시 갖다 쓰면 x-2의 qx 더하기 2의 n승이 될 것이고, 괜찮아? 요것도 좀 이쁘게 이렇게 x-2를 밖으로 빼서 갖다 쓰시게 되면
이렇게 갖다 쓰시게 되면 좌변 우변이 같다라는 조건이니까 이 네모 박스가 이 네모 박스랑 뭐 해야 되는 거지? 같아야 되는 거 맞지? 좌변 우변 항등식이니까요. 그럼 게임은 끝났죠? 내가 이 식, 우리 둘이 같은 식이니까 이 같은 식에다 x 대신 2를 대입하면 2의 n승 4 플러스 a는 2를 대입하게 되면 2의 n승이 되더라. 그러니까 얘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더라? 1일 수밖에 없더라. 이해해요? 그러면 a의 값은 뭐가 나오는 것이고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그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b의 값은 뭐가 나오더라? 2가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문제를 끝내실 수 있는 구조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괜찮아요? 네. 9번부터 12번까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기지개 좀 피시면서 9번 문항을 여러분들과 해석하고 들어갈 거예요. 기지개 좀 피고 13, 14, 15는 후반부에 달아주자. 우리가 9번부터 다 푼 다음에 지어도 돼? 지을게. 예외 9번부터 보고 들어갑시다. 9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px는 다음 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px는 다항함수 px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것이 x의 세제곱 p의 x-1 이렇게 되어 있고 더하기 x의 제곱 4x 플러스 1 x-1 x-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보고 구하라는 건 p10의 값을 구하라는 게 답이야. 노란색으로 이렇게 갖다 쓸게. 그리고 이 식 자체가 x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이렇게 줬어. 그 말은 x 대신 그 어떤 문자나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라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제 이 문제에다가는 별표를 3개만 줘. 왜 3개만 주냐면 여러분들이 3차함수, 4차함수라는 다항 함수를 다룰 때까지는 이 사고방식이 좀 중요해. 괜찮아? 이과생이 된다면 이 사고방식이 이젠 전체적으로 쓰이는 쓰임새가 좀 덜하겠지만 3차랑 4차 함수를 다룰 때까지는 이 사고방식이 반드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고학년이 될 때도 많이 만나보게 될 유형 중에 하나야. 시작 한번 해볼게. 일단 이 식을 이용해서 내가 px라고 불리는 또는 p10의 값을 뭔가 구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px라고 불리는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도 모르고 차수도 모르는 사항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푸는 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이해해줘야 해. 괜찮아? 내가 답지가 약간 빈약한데 선생님이 하는 사고방식대로 여러분들이 배워줬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냐면 현재 사항 px의 차수도 몰라. 최고차항의 개수도 몰라. 둘 다 몰라해.
유유의 사항이고, 그랬을 땐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항에서 학생은 px라는 식을 ax의 n승 뒤에 거 샬라샬라, 뒤에 거 관심 없어. 괜찮아?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n차식으로 세팅한다. 괜찮아? 이렇게 n차식으로 세팅하신 다음에 얘를 이 주어진 조건에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자. 오늘 1학년이니까 내가 친절하게 이렇게 다 설명해 줄게. 조건에 대입하게 되면 저 모양새는 어떻게 돼? px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식은 ax의 제곱의 n승 샬라샬라 이렇게 되는 식인 거 맞지? x 자리에 x 제곱 집어넣는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지수 법칙에 의하면 2에 3승을 4번 곱했대. 얘는 2에 3 곱하기 4승과 같고, 다시 얘는 2에 4승에 3승과 같은 거 맞지? 위치를 지 맘대로 체인지가 가능한 거 맞죠? 그래서 가볼게요. 이 식에 집어넣게 되면 어떤 구조야? 우변부터 살펴봐. 우변부터 살펴보면 x 2n승 샬라샬라 되는 구조야. 이것이 좌변의 모양새야. 우변의 모양새는 어떻게 되죠? 라고 물으신다면 우변의 모양새는 x세제곱의 px-2라고 불리는 식은 a의 x-1의 n승 샬라샬라 이렇게 갈 것이고, 괜찮아? 그렇게 나오는 거 뒤에 거 무지막지에 난 전개를 할 생각이 일단 없어. 쟤를 전개하게 되면 몇 차식이 나오는 거지? 5차식이 나오는데 그때 그 모양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x의 5승 뒤에 거 필요 없어. 샬라샬라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하니? 그런데 이제 잘 봐. 뒤에 건 관심이 없는 상태야. 그런데 이게 5차식이라서 이 새끼가 없으면 좀 편하겠지만 이게 5차라서 이게 걸리적거려서 신경이 쓰여. 무슨 소리냐면 다시 얘를 전개하게 되면 얘는 어떤 모양새냐면 a라고 갖다 붙이는 건 최고창의 개수인데 여기서 나오는 거 n차, 거기에 3차를 곱하니까 x의 n 플러스 3차씩 샬라샬라 되는 놈이거든. 거기에 더하기 4x의 5승 또 샬라샬라 되는 구조야. 근데 여기가 더하기인데 얘가 5차고 얘는 n 플러스 3차야. 괜찮아? 이때 뭐가 들어가야 돼?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돼. 이 생각이 해설지엔 없는데 선생님 말 잘 들어. 이 사항 속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돼. 케이스 분류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 n 플러스 3차가 3차식의 차수가 5차보다 뭐 할 수 있어? 작을 수 있을 거야. 괜찮아? 근데 얘는 n이라는 값은 뭐야? 자연수의 세계관이야. 괜찮습니까? 1차식 또는 2차식 또는 3차식.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n의 값은 뭐인 거지? 1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n 대신 1을 대입해봐. 그럼 우변은 몇 차? 2차. n 대신 1을 대입하면 4차 더하기 5차는 5차. 5차랑 2차랑 어떻게 같아? 이해해? 그래서 얘는 안 돼. 모순이 생겨. 저식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두 번째 n 플러스 3차라고 불리는 게 마찬가지로 이때의 차수 5차랑 같을 수 있을 거야. 얘를 만족하는 n의 값은 뭐가 되는 거지? 2가 되는 거야. 대입해봐. x 대신 2, n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몇 차식이래? 4차. 근데 그게 5차랑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얘도 모순이야.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나는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 되겠다. n 플러스 3이 몇 차보다는 클 거야? 5차보다는 큰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n 플러스 3차라는 게 5차보다 작을 순 없고 5차랑 같을 순 없으니 n 플러스 3은 5차보단 클 거야. 그러면 난 누구만 비교하면 돼? x의 n 플러스 3승과 2n이라고 불리는 뭐가 같을 것이다? 차수가 같을 것이다. 예, x가 다 상등식이니까. 그럼 최종 결론 우변을 봐. 2n이라는 차수
AX의 2n 샬라샬라 되는 식이 내가 좌변에서 가장 큰 차수고 우변에서 AX의 n 플러스 3승 샬라샬라 되는 내가 가장 큰 차수야. 우리 둘은 같아야 해. 괜찮아? 그렇게 나오는 n의 값은 몇 차다? n은 3차다. 아, 네, 차수를 추론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사고방식이에요. 괜찮아? 그리고 고학년이 될 때도 자주 만나게 될 테크닉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 차수를 몰랐는데 나는 얘가 이제 몇 차라는 식을 한 거야. 3차식이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젠 최고창의 개수만 구하면 될 것 같고 이젠 이 항등식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만 푸시면 끝나더라 라는 건데 요 사고방식, 요 문제풀이의 방식을 잘 기억하길 바래.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할 수 있겠어? 기지개 좀 피고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다운이야? 뭔 일 있었어? 남학생들은 수요일날 이제 떠나나? 2박 3일 떠나는 거니? 2박 3일 떠나? 금요일날 와? 저기 갈 때 요거는 챙겨가. 내가 유튜브에 올려줄 거니까 그거는 챙겨가서 그거 챙겨가서 잘 봐. 지워도 돼요? 지울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풉시다, 여러분. 선배들한테는 이쁘게 포켓처럼 담아갈 수 있게끔 그 수학여행 가잖아. 걔네 제주도로. 그잖아. 150문항을 이렇게 이쁘게 달아줬어. 그리고 이미 인강으로 업데이트 시켜서 내가 걔네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걔네 이제 그 한라산을 등반할 거거든. 괜찮아? 그거 한라산 등반하는 길에 뭐해 심심하게 자연의 경치만 느낄 순 없잖아.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 여분 준비한 다음에 유튜브로 나 좀 보라 그랬어. 이미 다 찍어놨거든. 네. 이건 갖고 와서 풀면 좋을 것 같은데. 너는 또 또는 아니 걔네들은 감상하는 거고 또는 얘들아 그런 게 수련회 같은 거 갈 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암기 과목 보잖아. 암기할 거 그냥 미리 갖고 가. 그래서 이동하는 차 같은 데서 보면 되지. 오케이? 집중 기지개 펴. 얘들아 시작. 가볼게. 집중. 일단 이 식의 항등식이라는 구조 속에서 내가 집어넣을 숫자라고 불리는 건 일단 앙정적으로 보이는 게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x 대신 1을 대입할래. 그리고 뭐? 여기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x 대신 0을 대입할게. 그럼 써봐. x 대신 0을 대입하게 되면 P02의 값은 뭐가 되는 구조예요? 0 상관없고 0 상관없으니까 P02의 값은 0 이렇게 되는 구조인 거 맞죠? 그런 다음에 x 대신 1을 대입할게요. x 대신 1을 대입하게 되면 P1이 되고 1 집어넣으면 앞에 거 P0 2가 되고 더하기 1 집어넣으면 빵이 되는 구조네요. 아 그래서 P02의 값이 0이니 P1의 값도 는빵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으며 이젠 여기서는 대입할 건덕지가 끝났어. 괜찮아? 이젠 여기서 대입해야 되는 건덕지를 하나 더 찾아야 돼. 왜? 3차잖아. 그치? 3차라서 한 가지를 더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얘와 얘가 후보가 돼.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래서 잠시 관찰. 누구를 대입할까를 잠시 생각해 보면 누구를 대입할까를 생각해 보면 x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P4의 값이 떠.
x-2를 대입하게 되면 p1의 값을 뜨는데 p1의 값은 내가 아는 값이야. 괜찮아? x-2를 대입하면 내가 아는 값으로 나와. 근데 얘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한다는 관점으로 치게 되면 p 16분의 1이야. 괜찮아? 근데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하면 p 마이너스 4분의 5인데 p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값은 내가 몰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선택할래. 그러면 x 대신 내가 뭐를 대입한다면 2를 대입하면 p4의 값은 2를 대입한 거야 8 p 1의 값이 되고 거기서 는빵이 되는 구조인 거 맞지? 괜찮아? 근데 p1의 값이 이미 빵이야. 그럼 p4도 뭐라는 거야? 는빵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px라고 불리는 이 식은 3차식이야. 그리고 누구를 근으로 갖고 있는 거지? 0과 1과 4를 근으로 가져. 그러니까 식은 어떻게 세우면 돼? x, x-1, x-4라고 세우면서 최고차항 뭔지 몰라서 a라고 놓으면 되는 거 맞지? 난 이제 저 누구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a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a의 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직도 이 식의 이거 하나에 관한 식을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야? 갖고 노는 거예요. 얘를 뭐 하는 거라고요? 계속적으로 갖고 노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는 보통 ax의 n승 이렇게 놓게 되면 바로 문제가 끝나는 구조가 대부분이긴 한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a를 구하는 과정까지도 쉽지 않게 그냥 준 문제고 주어진 조건이 저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시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뭔가의 모양새를 찾겠다는 건데 그나마 다행이야. 볼게. x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좌변에 대한 식은 어떻게 돼? px제곱에 대한 식이니까 ax의 제곱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4가 떠. 난 답지처럼 찾진 않을 거야. 봐봐. 그런 다음에 저기를 집어넣게 되면 x의 세제곱이 되는 상태에서 px-1이라고 불리는 저 구조는 a의 x-1이 되고 x-2가 되고 x 대신 x-를 집어넣으니까 x-5가 돼. 거기에 더하기 짜증나죠? x의 제곱이라고 갖다 붙이고 4x 플러스 1 x-1 x-2 이렇게 되는 구조 아니니? 여기까지 괜찮아? 이때 뭐를 이용할까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해. 얘는 몇 차야? 5차야. 얘 몇 차야? 나오는 식 6차야. 얘 몇 차야? 얘 여전히 6차야. 근데 최고차의 개수를 원래 비교하는 게 시중 문제집인데 시중의 문제풀이였는데 건지는 게 없어. 얘의 최고차항도 A고 여기서 나오는 최고차항도 A야.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해? 괜찮아? 남는 게 없단 말이야. 오케이? 이때 다 전개하면 좌변 우변이 같다라고 놓고 A의 값을 찾는 것도 방법이야 얘들아. 오케이? 항등식이니까 A의 값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거니까 나열해갖고 우리 둘이 같아 이렇게 풀면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근데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잠시 고민해 보면 다른 방법은 좀 없을까를 잠시 고민해 보면 나 이렇게 한번 보자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잠시 고민해 보면 말이에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 봐, 얘들아. 난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나열하기보다 이런 사고방식은 어때?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얘들아, 여기서 나오는 최하 차수는 몇이야?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거니까 학생이 문제는 최하 차수는 몇이야? 3차지.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서 나오는 최하 차수는 3차인 거 맞지? 그래서 선생님은 몇 창을 비교하고 싶냐면 2창의 개수를 비교하고 싶어. 좌변에서 나오는 2창의 개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랑 곱한 다음에 얘랑 만나는 거. 그럼 어떻게 되지? 4a의 x의 제곱이 돼. 우변에서 나오는 2차는 여기서 나오질 않아.
괜찮아? 여기서 나오는데 2차는 어떻게 되지?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져? 여기가 x제곱이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최소 차수는 몇 차지? 2차인 거 맞죠? 예. 저기서 나오는 최소 차수는 2차인 거 맞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최소 차수 2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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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한 다음에 여기서 x제곱이랑 만들어지는 거지. 이 식에서 상수항이랑 얘랑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최소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곱하면 2x 제곱이 되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4a는 2니까 a의 값이 몇 분의 몇이더라? 2분의 1이더라.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별표를 3개 치라고 했고, 오케이? 거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봐요. 10번 문항 할게요. 찍을 사람은 찍으시고. 공부를 한 학생이면 내가 나눠준 지금 이 문항들이 좀 아름다움이 느껴져? 괜찮아? 아, 문제 괜찮네 이런 거 느껴지니? 모의고사 스타일이네 느껴질 거야. 오케이? 보자. 10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3. 그럼 식을 만들자 우리. fx는 x-1로 나누었을 때 몫인 qx 나머지가 3. 이렇게 식을 세우고 다시 qx라고 불리는 이 식은 x-2로 나누었을 때 hx라는 뭔가의 새로운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주신 거 맞죠?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한 방에 푸시는 게 아니라 현재상 마찬가지로 fx에 대한 차수도 모르고 최고차의 개수도 모르는 사항이야. 괜찮습니까? 이럴 때 이 식을 여기다가 이쁘게 대입하신 다음에 식을 좀 이쁘게 정리를 하자. fx라고 불리는 것은 x-2라고 갖다 쓰신 상태에서 qx라고 불리는 걸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 xx-2 hx라고 그때도 갖다 쓰고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갖다 쓰신 상태에서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최종 전개를 해서 fx라는 식을 좀 구체적으로 갖다 쓰게 되면 x-1 x-2 hx라고 갖다 쓰고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뭐지? x제곱 마이너스 1 거기다 플러스 2니까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입니다. 이렇게 fx라는 식을 이쁘게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 맞죠? 나누는 식이 3차 그래서 2차이어야 되는데 2차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F1의 값이 Q2의 값과 같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F1의 값은 3이요. Q2의 값도 여전히 3이요. 괜찮습니까? 우리 둘은 같아요. 3으로서 네 그렇게 참을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 맞죠? 이 식에다 F1 집어넣으면 3, 이 식에다 F2 집어넣으시게 되면 똑같이 Q2의 값은 3이요. 괜찮습니까? 니은 볼게요. 니은에서 묻고 있는 건 fx의 최소 차수는 4이니 이걸 묻고 있습니다. fx의 최소 차수는 4차식이니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왜요? hx라고 불리는 몫은 상수가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이해해? 꼭 hx가 1차식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몫이라고 불리는 쟤는 최고창의 개수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차수는 3차여야 해.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건 3차 이상이라는 사실만 아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요. 그런 상태에서 디귿의 문항을 보시게 되면 디귿의 문항이요. 나머지가 같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디귿부터 갑니다. fx를 x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나누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묻고 있으니까 어떤 가정을 해야 되냐면 여기 그대로 갖다 써. x-2hx야. 괜찮아? 이때 얘로 나누었을 때 얘 자체가 몫이 되는 거야. 근데 나머지에 문제가 생겨. 왜? 2차식으로 나누었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2차야?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정을 거쳐줘야 되는 거지? 나누는 식 x제곱 마이너스 x로 갖다가 묶으신 다음에 저기 x제곱이야. 그래서 나 1 갖다 써줘. 마이너스 x야? 저기는 x가 없어. 그래서 플러스 x라고 갖다 쓰고 플러스 2라고 갖다 쓰면 돼. 괜찮아? 그래야지 이 모양새와 이 모양새가 뭐해지는 거야? 같아지는 거야. 그리고 공부는 여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몫의 모양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갖다 쓸게. 그때 몫은 x-2 hx라고 갖다 쓰고 여기 플러스 1. 그런 다음에 더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갖다 써야 해. 괜찮아?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눴을 때 얘가 바로 몫이 되는 것이고 그때 얘가 나머지가 되는 구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 다음에 이제 나한테 묻는 거 있어요. 디귿이요. fx라고 불리는 것을 이제 xx-2로 나눈대.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이게 바로 x-2야. 그치? 얘도 나누었다니까 xx-2 여기 있어. 그래서 나는 저식을 또 갖다 써야 돼. x-2라고 갖다 쓰고 hx라고 써야 되는데 여전히 나누는 식이 2차식인데 나머지가 2차일 순 없어. 그래서 나누는 식 얘로 묶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로 묶는 거라고. 그래 놓고 나서 나는 여전히 여기 앞에다 1이라고 갖다 쓸 것이고 나오는 2x 없어. 그래서 플러스 2x라고 갖다 쓸 것이고 플러스 2라고 갖다 써야 돼. 즉 이 네모 박스는 이 네모 박스랑 뭐 해야 되는 거지? 같아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때 몫이라고 불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젠 xx-2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은 x-1 hx라고 갖다 쓰면서 여기 남겨진 플러스 1. 그때 얘가 몫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되는 거라고? 더하기 2x 플러스 2가 되는 구조겠죠. 이 문제에서는 이 나머지 x 플러스 2와 2x 플러스 2가 같냐라고 물었는데 같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뭐라고 말하면 돼? 거짓이라고 말하면 돼.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복습하길 바래. 여기까지 괜찮니? 선생님이 기출문항들 되게 다양하게 풀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식을 저렇게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이해해? 오케이. 그러면서 11번 문항 갈게요. 11번 내일 중으로 종이접기라고 불리는 강의가 올라올 거야. 그 도형의 기초인데 우리가 종이접기 여러분들과도 강의 한번 하지 않았어요? 종이접기 하수두는 뭐만 봐요? 같은 각, 같은 변. 이해해? 요 정도만 보는데 종이접기를 정말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접는 선이 대칭선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막 원의 중심이 됐다가도 또 뭐야? 뭐 외심이 되기도 하고 중선 연결 정리가 중점 연결 정리가 보이며 여러 가지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했었던 것 같아. 괜찮아? 내가 오늘 이 종이접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10가지 넘는 사실을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강의로 한번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 괜찮아? 오늘은 그냥 빠르게 해설할 거야. 종이접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이 10가지가 넘잖아. 괜찮아? 엄청 많은 것들이 보이고 이과생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여. 보자. 지울게.
11번 문항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1번이요. 여러분들한테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었는데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이때 이 변이 1, 이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직사각형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여기 이 정도를 이 선을 접는 선으로 하여, 접는 선은 대칭선이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간에 대칭축의 역할을 하는 거 맞죠? 얘를 기준으로 해갖고 삼각형을 접었답니다. 괜찮아요? 그 접히는 삼각형의 모양새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칩시다. 그림이 좀 안 이쁘네요. 접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림이 좀 이쁘질 않네. 여기 직각, 여기 직각, 괜찮아? 공통변을 표시하라고 한다면 이쪽 변 주황색, 이쪽 변 주황색, 그리고 나 여기 파란색, 여기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라는 거 맞죠? 괜찮아요? 이거에 관해서는 되게 많은 게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을 쭉 강의했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지금 나한테 묻는 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길이들을 줬어요. 어떤 길이를 줬냐면 나의 길이를 fx라고 할게. 그리고 나의 길이를 뭐라고 할게? x라고 할게.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길이를 뭐라고 할게? gx라고 할게. 두 개는 합동이면서 이건 유치한 이야기고, 여러분한테 이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fx라고 불리는 이 식은 gx 곱하기 hx라는 식인데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건 30 곱하기 h 3분의 2의 값 얘 좀 한번 구해줄래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러면 hx라는 걸 내가 이제 구해야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아니 기본적으로 유치하게도 말이야. 그냥 여기가 fx니까 이 길이도 뭐야? fx가 되는 거고, 예. 이 길이가 gx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gx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길이는 뭐야? 라고 물으시다면 이 길이는 전체 길이 1에서 마이너스 fx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찾을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벌써 이렇게 이쁜 직각삼각형이 보여. 저 직각삼각형만 떼서 그리면 여기 직각이야. 이 길이가 뭐야? 1 마이너스 fx야. 이 길이가 뭐야? f야. 이 길이가 뭐야? x야. 괜찮아요? 바이 뭐를 쓰고 싶어요? 피타를 쓰고 싶어요. 괜찮아. 피타고라스요. 바이 피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 f의 제곱은 여기서 나오는 1 마이너스 2f 더하기 f의 제곱은 x제곱이 됩니다. 네. 쓱쓱 없어지니까. 괜찮아? fx를 나타내라고 한다면 fx라는 식은 2분의 1배의 1 플러스 x제곱이다. 네, fx식을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해? 이제 내가 hx를 구하기 위해서는 fx 구했단 말이야. 예. gx 또는 hx를 찾아야 되는데 hx를 어떻게 찾겠어? 변의 길이가 여기 hx로 표현된 게 있어? 없잖아. 예? 변의 길이를 여러분한테 준 거는 fx와 gx를 변의 길이로 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또 hx를 어떻게 그림 속에서 만들어? 괜찮아요? 이젠 gx를 찾아야 되겠죠. gx가 살고 계신 영역이 여기예요. 괜찮아요? 이해해? 요거 하나만 잘하면 문제는 끝나. 그리고 내 말 잘 들어. 도형 위의 점 또는 그래프 위의 점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개연성 있는 점으로부터 x축, y축의 수선의 발을 작도해야 해. 수선의 발을 왜 작도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직각삼각형을 작도하기 위해서 x축, y축에다 수선의 발을 떨구는 거고, 이 행위가 고3 때까지 계속될 거야. 괜찮아? 고등학교의 기하의 핵심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거든. 여기서 내가 얘를 x축이라고 해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 삼각형에만 주목해줘봐.
이 삼각형에 주목해 주게 되면 이 길이는 뭐가 돼 얘들아? 1이 돼. 이 길이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어? gx라고 했었어.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돼? 여기야 수선의 발을 떨궜어. 이 길이가 뭐라고? gx는 2gx랑 같아야 돼. 괜찮아? 그럼 이 길이는 gx지? 괜찮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접었으니까. 예? 그럼 이 길이가 gx야. gx에서 x만큼을 뺀 게 바로 여기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g-x죠. 그럼 여전히 바이 피타를 가져다 쓰시게 되면 빗변의 제곱 g의 제곱은 1 더하기 얘 제곱 g제곱 마이너스 2gx 거기에 더하기 x제곱입니다 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g제곱 없어지고 결론 2gx라고 불리는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1인데 결국 gx 2gx야 2gx 곱하기 x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1이 된다 라는 이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잖아요. 얘가 fx래요. 얘가 누구라는 거예요? fx라는 거예요. fx는 gx라는 식, 이게 gx인데 거기다가 hx를 곱해야 된대요. 그럼 결국 얘가 누구라는 거예요? hx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2gx 여기 곱셈 공식이야. 얘다 얘 제곱하면 g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곱하기 gx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걸 선생님이 그냥 g라고 쓴 것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gx 곱하기 x 얘가 fx가 되니까 결국 얘가 바로 누가 되더라? hx가 x가 되더라. 네, 찾았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30의 값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이다? 20이다 라는 구조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12번 문항 갈게요. 황금 사각형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도형이 나옵니다. 12번 지워도 돼? 지울게. 기지개 좀 피시고 12번 가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각형을 우리는 황금 사각형이라고 부르고 이 규칙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작은 변을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고 걔를 다시 떼어내게 되면 그 두 개의 직사각형이 닮음이어야 된다. 얘를 우리는 황금비라고 해서 황금 괜찮아? 사각형이라고 불러요. 괜찮아요? 그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져 있는 거야. 근데 별거 없어 얘들아. 이렇게 그냥 줬다라고 해서 제발 여러분들이 좀 이게 12번 문항은 사실은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고학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5번 때 미만으로 잡고 싶었는데 괜찮아? 그냥 이런 표현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까봐 그냥 뒷번호대로 편성한 것뿐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가 지금 x고 여기가 지금 y인데 즉 정사각형을 여기를 만든다는 거야. 괜찮아? 이 정사각형을 여기를 y 이 변의 길이를 y로 하는 이런 정사각형을 만든대. 그런 작업을 끝없이 할 거고 그러고 나면 여기는 직사각형이 되는데 이게 직사각형이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되게 큰 직사각형 있잖아. 이 직사각형 여기가 y고 여기가 x였던 이 직사각형과 저기서 잘라지는 이 직사각형 있잖아. 이 두 개의 직사각형이 닮음이다라는 얘를 만족하는 걸 황금 사각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되는 거고 y가 되는 거고 별거 없어. 여기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 길이 x에서 y만큼을 빼는 거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라고? x-y가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두는 닮았다라는 걸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 근데 이런 표현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1학년이 어색할까봐 선생님이 그냥 뒷번호 때 다른 거고, 이랬을 때 구하는 거 봅시다. 구하는 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고 뭐 구하래요? y 세제곱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y 세제곱의 값이 무엇이니 목적의식 갖고 가요. 이 값을 구하라는 거 맞죠? x와 y에 대한 관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닮음을 이용해야죠. 닮음을 이용하게 되면 삼각형의 닮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중학교 때처럼 이변 대 이변은 이변 대 이변 이걸 쓰지 않고 선생님은 삼각비를 썼겠지만 지금 사각형이잖아요.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가자고요. 그 닮음은 어차피 비율인데 무슨 비율이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말하면 x 대 y는 이거 대 이거는 저기서 말하는 뭐 대 y 대 뭐가 되더라? x 마이너스 y가 되더라. 괜찮아? 그럼 최종 결론 y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무슨 y가 되더라? xy가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하시죠? 난 저 모양새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걸 가지고요, 내가 이걸 답을 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얘를 풀어야 돼. 이 식을 조작해야 되잖아. 어떻게 조작할까 얘들아? x는 양수고 y도 양수야. 변의 길이니까 x가 양수고 y도 양수야. 난 이 닮음이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쟤에 대한 답을 내야 해. 그럼 이 식을 조작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조작할 거야? 양변 xy로 나누면 되지 않아? 내가 이 식을 양변 나누기 xy 한다고 하더라도 x는 양수고 y는 양수니까 정당성 있는 행위가 되고, 그때 xy로 나누게 되면 저 식은 어떻게 돼? x분의 y는 xy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분의 x 마이너스 1. 괜찮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게 되면 x분의 y 마이너스 y분의 x는 마이너스 2다. 너한테 뭐 묻고 있는 거야?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의 값을 줘놓고 너한테 묻는 건 동그라미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세제곱을 묻는 거 맞지? 왜? y 세제곱분의 x의 세제곱이라고 불리는 것은 y분의 x의 전체모 세제곱이랑 같은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모양새가 안 이쁘면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죠. 양변에 내가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모양새가 안 맞으면 모양새에 맞게끔 만들어주면 되잖아.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y분의 x라고 갖다 붙이고 마이너스 x분의 y라고 불리면 얘가 1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 그때 나는 얘를 뭐? 동그라미, 나는 얘를 세모,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의 값이 1 그래 놓고 나보고 동그라미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세제곱은 뭐다?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의 세제곱에 더하기 3동그라미 세모에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시면 되겠죠. 답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서 넘어가 보자. 왜? 지금 몇 시니? 뭐 했다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니? 기지개 좀 피고. 오늘 쉬는 시간 안 드렸나요? 중난이도 문제를 푸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지? 내가 오늘 좀 늦게 시작했지? 그렇군요. 저기 볼게요. 오늘 잠시만, 풀이는 오늘 여기서까지만 할까? 잠시만, 그러면 숙제 내가 할게. 기지개 좀 피고